리스트 문제 하나 남은 거 풀기 전에 어, 전까지 했던 거 정리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줄은 인풋이 어떤 내용을 입력해서 사용자가 엔터를 칠 때까지 대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엔터를 치는 순간 사용자가 입력했던 내용을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출력해 보자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헬로라는 내용을 입력했고 아직 엔터를 치지 않은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엔터를 치면은 헬로라는 내용 여기가 입력한 거예요. 얘가 i로 들어가서 i에 들어있는 내용을 출력한 겁니다. 대신에 여기서 정수를 입력하려고 숫자를 입력했다 해서 얘가 정수가 아니었죠. 여기 나온 1, 2, 3, 4, 5, 6 이거는 문장입니다. 문장. 저는 이제 type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예전에 잠깐 했지만 괄호 안에 인자의 자료형을 알아보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정수를 입력했는데도 정수가 아니라 스트링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리스트를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위험하다는 거를 헷갈릴 위험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뭘 입력하든 내가 입력한 값이 중괄호를 대체할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수 하나 들어있는 리스트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표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근데도 이제 이거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얘가 지금 따옴표에 안 쌓여 있죠? 어, 나는 이걸로 구별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대괄호 써도 됩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지양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인풋 입력 받았을 때 이 앞뒤로 공백을 다 지우는 게 스트립이라는 메서드였죠. 메서드. 주의할 점은 이 스트립을 통해서 지울 수 있는 공백은 앞, 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공백 한 번 띄고 이렇게 한 번 더 입력하고 뒤에 공백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를 수 있는 공백 여기 둘 뿐이라는 거. 여기 가운데는 스트립으로 지울 수 없어요. 이것도 확인해 보자면 프린트 자, 앞에 공백, 중간 공백, 뒤에 공백. 중간 공백은 못 지웠죠? 뒤에 공백은 여기 드래그 해보면 요만큼 공백이 있고 앞에도 이만큼 공백이 있지만 출력할 당시에 i는 이 뒤로 공백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드래그 안 됩니다. 스트립 때문에 앞뒤의 공백을 다 없앤 거죠. 그런 다음에 앞뒤 공백까지 자른 거를 스플릿 쪼개는 거죠.
근데 이제 쪼개는 그 기준을 인자로 주면은 여기서는 이제 공백을 기준으로 띄어쓰기 한 칸을 기준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쪼개고 났을 때 데이터가 적어도 2개 이상인데 변수에는 값을 한 번에 하나만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스플릿을 사용하게 되면 알아서 리스트가 만들어진다고 지난 시간에 문제 풀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0 쓰고 여기다 공백 한 칸 쓰고 20 입력을 하면은 이 공백을 기준으로 쪼개져서 데이터가 2개가 된 거죠. 그리고 얘가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따옴표로 감싸져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리스트니까 L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했을 때 정수간의 덧셈이 아니에요. 문장과 문장이니까 10202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정수간의 덧셈을 하려면 더하기 전에 인트로 감싸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똑같이 입력을 했을 때 이번에는 타입 오브젝트 이거 왜 대괄호로 했지? 다시 대괄호로 감싸면 안 되죠? 이번에는 30 정수간의 연산 의도한 대로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거 문제가 나왔죠. 구분자로 쪼개졌을 때 몇 개 데이터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해 놓는 거는 한계가 있었죠. 여기는 지금 2개로만 해놨잖아요. 정수화 2개 해놓는데 만약에 숫자를 3개 입력한다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실행한 상태니까 마지막 2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얘는 이제 스트링 타입인 거죠. 물론 여기다가 지금 이거는 안 썼지만 만약에 이걸 쓰게 된다면 얘도 똑같이 정수로 만들어 줘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한 번에 먼저 미리 써놓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숫자를 몇 개 입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수가 늘어나면 얘네들을 전부 다 한 번에 정수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 번에. 맵, 맵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어떤 걸로 바꿀 건지. 그러면 여기서 인풋으로 입력한 내용을 앞뒤 공백 자르고 스플릿, 구분자를 기준으로 쪼갠 거 모든 요소를 정수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상태로 실행하면은 문제가 되죠? 왜 그럴까요? 일단 발생한 에러의 종류는 타입입니다. 타입. 자료형 관련해서 문제인데 맵이라는 타입이 subscriptable 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여기서 관련 있죠? 보시면 이 맵도 자료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숫자 같은 거를 실수나 정수로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인트를 쓰고 이 안에다가 어떤 내용을 넣어줬죠. 인트로 바꾸고자 하는 걸.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안쪽에 있는 데이터가 맵의 형태로 바뀐 겁니다. 자료형이. 그러면 이렇게 인덱스를 표기할 수 있는 문법은 리스트만 가능한데 얘 하나 때문에 L이 맵이 된 거죠. 리스트가 아니라. 그래서 필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리스트로 다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맵이었던 거를 리스트로 만들어 준 다음에 다시 연결해 주면 여기서 인덱스 문법 사용할 때는 리스트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 갑자기 왜 느려졌지? 다시 새 노트로 갑자기 느려졌네. 그러면 이제 실행해 볼 때 자, 10, 20 똑같이 입력했어요. 30 잘 나오죠? 여기서 10, 20 입력한 거를 스트립 거치고 공백 나눠가지고 이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 각각 맵을 이용해서 정수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10이랑 20이 되어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맵을 통해서 리스트에서 맵으로 바뀐 거니까 다시 한번 리스트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번에 숫자 3개 입력해보고 문제없이 잘 나오죠? 맵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정수화 과정 특별히 거치지 않고 맵 자체에서 1대1 대응 관계예요. 인트로 바꾸고자 하는 거를 구분자를 이용해서 나눈 거 10, 20, 30을 정수로 각각 바꾼 겁니다. 맵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 그다음에 그러면 nums라고 해놓고 인풋으로 받은 거 스플릿 똑같이 공백으로 쪼개보겠습니다. 그러면 nums의 0에다가는 nums의 0인데 이걸 int로 감싸야 되고 그런 다음에 각각 이거를 출력해 본다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다 공백이 중간중간 있는 상태로 그랬을 때 여기서 출력된 1, 2, 3, 4, 5는 위에서 정수화 과정을 거친 거죠. 그러면 이제 주석 처리하고 그러면
없는 거니까 각각의 요소를 출력하려면 이렇게 먼저 바꿔 놓은 다음에 똑같이 입력하면 여기도 나오는데, 이때 나온 애들은 스트링이라는 겁니다. 타입이. 이거 확인은 타입 오브 함수 써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타입이라는 함수가 이 안에 들어있는 인자의 타입을 알려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트링이라고 나옵니다. 나머지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스트링이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맵을 이용해서 인트로 바꾸는 게 목표예요. 자, 맵 인트 여기 안에다가는 이제 여기는 이제 입력했던 데이터가 이 자리에 남아 있는 거죠.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고 여기다가 리스트 어떤 데이터를 써도 됩니다. 이렇게 5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문장이죠, 전부 다. 그러면 1, 2, 3, 4, 5 문장인 형태로 존재하는 얘네들이 각각 1대1 등 해가지고 인트 타입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남아있는 애들은 데이터가 5개인 거죠. 정수 데이터가. 그래서 저장을 할 때 얘네들의 변수 개수에 맞게 변수도 5개 설정해 놓으면 A에 1 들어가고 B에 2 들어가고 C에 3 들어가고 4에 D 들어가고 D에 4 들어가고 2에 5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한번 출력해 보세요. 1, 2, 3, 4, 5 순서대로 잘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젠 이렇게 하지 말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입력 받고 공백 제거하고 그 다음에 쪼갰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숫자를 입력하는데 4개만 공백을 기준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2에는 들어가는 게 없죠. 그래서 지웠습니다. 잘 되는데 이번에는 5개를 입력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밸류 에러가 발생하는데 too many value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입력했던 그 값의 개수가 많다는 겁니다. 4개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왜냐면 변수를 4개로 해놨으니까. 나머지 1개 5번째 입력했던 5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정한 변수랑 실제로 입력한 값이 서로 1대1 매칭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변수를 여러 개 쓰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한 개만 쓰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모자라죠? 근데 여러 개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리스트 객체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매핑하고 나서 정수로 바뀐 모든 데이터가 인덱스에 맞게 리스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최종 형태. 어,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했던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어, 그냥 입력받은 내용을 가공한 거를 다시 정수로 매핑해서 리스트로 만들어 준 겁니다. 바로 나오죠? 이 L이라는 변수는 리스트 객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음, 인덱스에 이런 애들이 잘 들어가니까 정수로 바뀐 상태로 들어가니까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맵이라는 거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풀 때 인풋 받고 혹시 모를 공백 제거하고 공백을 기준으로 쪼개고 이렇게 입력받은 거를 몇 개 입력할지 모른다는 가정하에 지금 여기는 3개라고 나와 있는데 3개를 전부 다 정수화 과정을 쓸 수 없으니까 정수로 막 바꾸고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변수에다 연결해 놓고 더한 결과를 출력하면 되니까 그렇게 써준다면 10, 20, 30 숫자 3개 입력받았죠? 정수로 바뀌니까 덧셈 결과도 정수 간의 덧셈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맵이랑 맵 처음 봤을 건데 수업 페이지에 맵으로 리스트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링크 걸어 놨고요. 조금 더 관심 있다. 그러면 파이썬 컬렉션 프레임워크? 음. 근데 이거는 자바니까 파이썬은 빼고 컬렉션 프레임워크 이게 뭔지 찾아보세요. 보시면 자료 구조의 일종인데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좀 자바 쪽 자료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음, 어, 요거 참고 링크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시고요. 제목을 배열과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차이. 네, 여기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세요.